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한강변 여기로 가라. 10억 이상 벌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좀 기사를 보고요.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 기사는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부동산 공부 그리고 흐름을 읽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일단 강남 서초 아파트 대선 후 4억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은 이제 절반이 이제 상승 거래이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균 실거래가니까 21억이 25억으로 강남구 상승률은 이제 14주 만에 최대치입니다. 시기를 보면요,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이 상승 거래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요, 59건 거래 중에 29건이,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거래가 됐고, 강남 서초가 아니라 서울 전체로 좀 스컵을 좀 넓혀보면은, 서울 전체는 지금 31.9%인데, 강남 서초는 49.2%가 상승 거래니까, 지금 강남권, 서초권이 더 상승 분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의 어떤 규제 완화의 시그널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실거래가들이 지금 갱신되는 걸 보면 강남 서초에서 이런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많이 시세가 뛰어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을 매도한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매도를 하고 사실 더 좋은 이런 부동산을 살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움직임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서초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를 허용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대출 봉쇄 기준선을 상향한다.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택 시세 반영 최대 20억 원까지 주담대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고요. 18억 얘기도 나오는데, 20억 얘기도 나오네요. LTV도 지금 전반적으로 재조정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억 초과는 일반적인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18억에서 20억까지로 상향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또 다른 어떤 기준선을 만들다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15억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듯이, 또다시 시세의 교란이 생기다 보니, 제 생각은 아예 이런 상한선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애야지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걸 사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죠. 7개의 이 단지들이 모두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오는 단지가 있죠.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요 상하 1, 2차하고 통합 재건축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통합이 되면 사실 더 좋겠죠. 더 대단지가 되니까. 이제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을 봤을 때, 용적률이 사업성을 판단한 전부는 아니지만은, 용적률을 봤을 때는 한 203%이기 때문에, 7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높죠. 그래서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 인근의 단지하고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성 개선도 되고,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겠죠. 대선 이후에 지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있다 보니, 창동 주공을 지금, 시점에 검토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 6억 이하, 이런 단지들이 꽤 있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지들을 거주하고,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데,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수기인데 벌써 물건이 없어지고 있고요. 여름이 무서운 전세 시장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거리두기도 완화해가지고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갱신 청구권 소지 물량 나오면은 전세가 폭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 7, 8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전세가를 높여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적으로 이제 지금 전세 물건 자체가 17.5%나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뭐 강동구나 성북구, 송파구, 도봉구 일대에서는요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뭐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구독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분님. 40대 후반 직장인 가장입니다. 16년 말에 입주권으로 매수한 신길레미안 S티움이겠죠? 34평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대출 포함해서 현금으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을 매수해서 비과세를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5억으로 용산에 초기 재개발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문의이고요. 직장은 강남이고 거주와 투자는 함께 하고 싶다. 거주와 투자는 분리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은 1번의 안과 2번의 안을 문의를 주신 건데 뭐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만약에 내가 광명 뉴타운보다 좀 하급지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사서 뭐 취득세 중과도 없고 멸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시적 일가 의주택을 장기간 길게 끌고 가서 시세 차익도 보고 자산의 볼륨도 키우는 전략은 매우 좋겠지만은 딱 봤을 때 이제 신길레미안 S티움 같은 경우에 더 상위급지잖아요. 상위급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하위급지에 입주권을 사서 사실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다운그레이드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안하고 2안 중에는 차라리 이제 용산에 초기 재개발을 사가지고 신길레미안 같은 경우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단지다 보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초기 재개발이 향후에 용산에 신축 아파트도 될 수 있으니 자산의 볼륨을 키워가는 전략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4만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4만을 보면은 4만. 일단 신길레미안 S티움이 16년 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막 10억 이상도 날 것 같다 보니 비과세를 한번 받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금은 한 1억 이하로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12억 이하까지만 이제 비과세니까 세금을 한 1억 이하로 좀 내시고 그럼 대출이 없으니까 신길레미안 S티움이 한 17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16억 정도가 손자산이 남겠죠. 여기에 대출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 5억이니까 거의 21억의 자산입니다. 21억이면은 저는 이제 강남권, 서초권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로 먼저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조금의 자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로 뭐 용산을 또 투자하셔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2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미안 S티움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7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올랐죠.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가격도 보면은 34평이 한 1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매수한 시점에 거의 한 6억 정도에 사셨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 지금 17억 정도는 하다 보니 거의 한 10억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10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요걸 한번 끊고 즉 비과세를 좀 받고 더 똘똘한 걸로 가시는 게 자산의 볼륨을 더 많이 그리고 2배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노량진 바로 옆에 이제 신길이죠. 신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 하급지에 내가 입주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갈아탄다 이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안이 뭐 용산 쪽에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용산의 신축 아파트가 될 거를 가져가고 신길에 또 아파트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길 같은 경우에 현재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 되다 보니 요거를 좀 비과세 매도를 하시고요. 좀 강남권으로 저는 가셨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뭐 강남권을 뭐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서초구를 한번 볼까요? 이제 서초구를 보면은 이제 반포는 좀 어렵겠지만은 잠원동을 한번 가 보면은 잠원동 이제 한강변이죠 역시. 잠원동화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요게 한 21억 정도 하죠. 20평대 기준으로요. 근데 요게 지금 리모델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반포 잠원 일대는 20평대, 24평, 25평 아파트도 주변 시세가 지금 이제 30억을 넘어가고 있다 보니, 동화도 리모델링이 돼서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시세 월등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주와 투자성으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에서 잠원동화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기사를 좀 참고하시고요. 뭐 나는 이제 뭐 리모델링 싫다라고 하면은 급지를 조금 낮추면은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강남의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방배에 보면 이제 대우 효령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죠. 요게 한 20억 정도 하니까 뭐 현재 자산으로 충분히 거주와 투자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방배 같은 경우에 대우 효령이 비록 조금 사업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시세가 안 오르냐? 그렇진 않고요. 주변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이죠. 방배는 거의 한 1만 세대 이상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초기 재건축의 단지도 충분히 시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강변 여기로 가라 10억 이상 벌 수 있는 곳이고요. 대선 이후에 이제 서울 강남 서초 거래가 아파트 중 거래 아파트 중 이제 절반이나 상승 거래가 됐고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뭐 재초안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 검토하고 있는데 뭐 또다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다? 라고 하면은 뭐 시세 교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실 이 상한선을 없애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2단지하고요. 상하 아파트는 지금 통합으로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40대 후반 직장인 가장분께 사연 주셨습니다. 신기일 매매한 에스티움을 저는 비과세를 좀 매도를 하고요. 양도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여유현금을 더해가지고 강남권으로 가자. 강남권은 이제 한강변 일대 리모델링 단지도 갈 수 있고 급지를 조금 낮춘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거주와 투자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충분히 한 10년 정도 거주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한 20억 정도의 자산을 40억까지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